테슬라 소식입니다. EU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최대 1조 원 수익 전망. 유럽연합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세계 최대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가 유럽의 경쟁 업체들로부터 10억 유로에 이르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BS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 판매고를 기반으로 토요타, 스텔란티스, 포드를 비롯해 적어도 5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출권 풀을 올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탄소 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EU 배출권 거래 제도에 따른 경매 가격에 연동되는 별도의 배출권 풀에서 수입업체가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배출권 풀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EU ETS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거래 시스템이다. EU ETS는 전력 생산, 산업시설, 항공 등 EU 전체 배출량의 약 45%를 커버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강력히 제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UBS의 패트릭 휴멜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모든 CO 초과 배출권을 시장화할 경우 보상액은 10억 유로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볼보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구성한 배출권 풀도 최대 3억 유로의 보상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강화된 CO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벌금을 내거나 생산량을 줄이거나 테슬라나 중국의 비아디 같은 외국 경쟁업체들과 배출권 풀을 구성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워치 칩, 미국서 첫 생산 시작. 글로벌 테크 기업 애플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대했다. 다만 반도체를 설계하지만 파운드리 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애플이 직접 칩 생산에 나선 것은 아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이 또 다른 애플 프로세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기술 뉴스 매체 BGR이 8일 보도했다. 기술 칼럼니스트 팀 컬펀에 따르면 TSMC는 지난해 아이폰의 A16 바이오닉 칩의 초기 생산 이후 현재 애플워치 시리즈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에 탑재되는 애플워치의 S9 시스템인 패키지 칩을 생산하고 있다. 제조시설은 애리조나 피닉스 인근의 팹 21이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이 N4 공정 노드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나노 기술로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TSMC 공장은 현재 1A 단계로 월 약 1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 중이다. 올해 1분기로 예상되는 1B 단계가 완료되면 생산량은 월 2만 4천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현재 생산량은 아이폰 15와 애플워치 수요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애플에는 공급망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TSMC와 미국 정부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순조로운 출발로 풀이된다. TSMC는 4나노에 이어 3나노 기술을 미국 공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즉 애플은 A17 프로, A18 제품군, M3, M4, 그리고 결국 3나노 기술 공정을 사용할 M5 칩 등 여러 칩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최신 3나노 칩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지만 이럴 경우 칩 가격은 대만보다 50% 더 비쌀 것이라고 확인했다. TSMC의 현재 3나노 칩 생산 기지는 대만 남부 도시 타이난에 있으며 최근 3나노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BGR은 밝혔다. TSMC의 미국 투자는 애플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칩스 법안을 통과시키고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을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 공제로 유인하고 있다. 대만은 미중 갈등 심화 등 때문에 자국에 집중된 생산 시스템의 리스크를 분산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인도 AI 클라우드 분야에 30억 달러 투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관련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급증하는 AI 컴퓨팅 수요를 고려한 결정으로 투자는 향후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이날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번 결정이 인도 내 MS의 가장 큰 투자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백악관이 인도와 AI 기술에 대한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보호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양국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MS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인도에서 애저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 2030년까지 인도 현지에서 1,000만 명 대상 AI 기술을 교육할 계획이다. MS는 현재 인도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3개를 운영 중이며 인도 대기업 통신 자회사와 4번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빅테크는 로보택시 경쟁 중 1천억 달러 규모 시장 선점 나서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 아마존은 자회사 죽스 부스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차량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5에서 구글 웨이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니고 중국 지커와 공동 개발한 RT를 포함해 3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했다. 이 차량에는 최신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드라이버가 탑재됐다. 웨이모는 올해 처음으로 CES에서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음에도 근처 전시장 가운데 사람이 가장 몰리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현대차가 CES 2025에 불참했지만 아이오닉5가 웨이모 부스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웨이모 드라이버가 탑재된 아이오닉5는 2025년 말 초기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 뒤 수년 안에 사용자들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등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마이애미에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을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45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다. 차량도 1대밖에 전시돼 있지 않았지만 방문객들이 직접 탑승해 체험해 볼 수 있어 사람들은 매우 붐볐다. 처음 죽스의 로보택시를 봤을 때는 어디가 앞인지를 알 수 없어서 당황했는데 이는 당초 앞뒤 구분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된 디자인이다. 차 안에 핸들도 전혀 없다. 죽스의 로보택시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웨이모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아마존의 지원을 바탕으로 물류에 특화해 배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새로운 로보택시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가 CES에서 로보택시 차량을 전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과 센서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로보택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게다가 운전자가 필요 없는 로보택시는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적인 이동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스페리컨 인사이트에 따르면 로보택시 시장은 2030년까지 1,080억 달러에 도달하고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80.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